임신했다고. 내 아이야? 지우는 눈을 피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보다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상대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위로하던 동료였다는 거다. 언제부터였을까? 상담을 가장한 조롱, 위로를 가장한 침묵.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누군가는 말했다. 그냥 잊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이건 시간이 해결할 일이 아니었다. 이건 무너진 삶을 되찾는 싸움이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은 전자부품 공장. 나는 하루 일과의 시작처럼 익숙한 휴게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작업복을 느슨하게 걸친 채 손에는 종이컵 커피를 들고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처럼 날씨 앱을 켜고 뉴스를 넘기던 습관이 오늘따라 아무 의미 없이 느껴졌다. 사실 내 머릿속엔 전혀 다른 말이 맴돌고 있었다. 어젯밤 아내 지훈이 내게 던진 그 세 마디. 현우야, 미안해. 나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이혼하고 싶어. 처음엔 황당함이 앞섰다. 싸운 것도 아니고 말다툼조차 없었는데. 그날 저녁에도 우리는 평소처럼 TV를 보며 함께 저녁을 먹었고 사소한 대화를 나눴다. 웃음까지 나올 만큼 평범한 밤이었는데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갑자기 이혼을 말해왔다. 나는 놀라서 이유를 물었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되물었지만 지우는 딱 한마디만 반복했다. 이젠 정말 무리야. 단호한 목소리, 감정 없이 차가운 표정. 그녀는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답답했다. 도대체 뭐가 무리라는 건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해답 없는 물음이 목구멍을 죄었다. 정현우, 슬슬 가자. 그 순간 내 어깨를 툭 치는 손길에 정신이 돌아왔다. 동료 이준서가 작업장으로 돌아가자며 일어섰고 나는 시계를 보고서야 휴식 시간이 끝난 걸 알았다. 커피를 허겁지겁 들이켜고 기계 앞에 섰지만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작업 순서가 헷갈렸고 결국 잘못된 버튼을 눌러 기계를 멈춰 세우고 말았다. 야, 무슨 일이야? 팀장 강도훈이 다가왔다. 그의 말투는 나무람보다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제 잠을 잘 못 자서요. 하지만 강 팀장은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무슨 고민 있어 보이네. 오랜만에 한잔 어때? 오늘 나랑 술 한잔 하자. 그 제안은 내게 위안처럼 들렸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마음속 어지러운 감정들을 술이라도 빌려 정리해보고 싶었다. 퇴근 후 우리는 공장 근처 허름한 호프집에 들어갔다. 낡은 나무 탁자 위에 맥주잔이 올려졌고 나는 잔을 들고 묵직한 한 모금을 넘겼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강도훈은 잔을 들던 손을 멈췄다. 표정은 놀람과 동시에 신중함이 담겨 있었다. 진심이야? 네. 이유도 없이 그냥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만 하네요. 우린 문제없이 잘 지낸 줄 알았는데. 말을 이어가는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목이 메어왔다. 그 순간 강도훈은 잔을 천천히 돌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나는 그 말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설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즉시 부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믿는 건 알지만 남자인 내가 봐도 여자가 갑자기 이별을 말할 땐 대부분 그 뒤엔 다른 남자가 있어. 그의 말은 가볍지 않았다. 경험에서 나온 듯했고 단순한 추측이 아닌 뭔가 느껴지는 직감 같았다. 사실 나는 단 한 번도 지훈을 의심한 적이 없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했고 성실했고 내 곁에서 큰 감정의 기복 없이 살아왔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짐을 싸고 떠날 이유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내 눈을 피했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이유 없는 외출이 잦아졌다. 그 모든 걸 나는 단지 스트레스쯤으로 넘겼었다. 연애 감정이 식은 사람과 억지로 함께 사는 건 힘들지. 결혼 생활이 안 맞는다면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어. 강도우는 덧붙였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말없이 잔을 들고 남은 맥주를 단숨에 마셨다. 식지 않은 분노와 혼란이 맥주보다 더 쓴맛을 남겼다. 며칠이 지났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일에 집중하려 애써봤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다.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혹시 지훈이 마음을 바꿨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마음 한편에 남아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뭔가 다른 공기를 감지했다. 익숙한 집인데 낯설었다.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지훈이 앉아 있었다. 정돈된 옷차림에 평소보다 진한 화장. 자세는 반듯했고 표정은 단단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내가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느꼈던 걸까? 입술이 저절로 열렸다. 무슨 일이야? 지우는 침착하지만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당분간 따로 지내고 싶어.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몇 초가 걸렸다. 별거 하자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은 놀람도 분노도 아니었다. 절망이었다. 응. 잠깐 거리를 두고 싶어. 그녀는 감정 없는 말투로 대답했다. 화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의 냉정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지윤아, 정말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되물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짧게 말했다.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이젠 말하기도 싫어. 그 말은 벽 같았다. 나는 더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무심한 동작 하나마저도 이제 그녀와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다. 근데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라도 말해줘. 제발. 내 간청해도 그녀는 끝내 같은 말만 반복했다. 현우야, 미안해. 정말 이제는 무리야.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그녀의 말은 반복 재생되는 녹음기처럼 무미건조했고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 하지만 난 도저히 납득 못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나는 지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다. 말 한마디 더 나누면 감정이 터질까 두려웠다. 그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왔다. 집을 나서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불 켜진 거실 창이 점점 멀어질수록 내 마음속 무언가도 같이 멀어져 갔다. 그리고 혼자가 되었다. 잠시 머무를 곳을 구해 들어간 낡은 원룸. 문을 열자마자 정적과 함께 공허함이 덮쳤다. 다녀왔어. 무심코 내뱉은 인사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침묵이 벽처럼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욕실엔 나 혼자만의 칫솔이 있었고 식탁 위엔 두 사람이 쓰던 식기가 텅 빈 채 놓여 있었다. 옷장엔 내 옷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그제야 현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지우는 정말 떠난 것이고 나는 정말 혼자가 된 것이다. 왜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 나가긴 했지만 실수만 반복했다. 작업 중 부품을 떨어뜨리고 순서를 헷갈리며 팀장에게도 민폐만 끼쳤다. 야, 정현우, 진짜 괜찮아? 이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뭘 괜찮아. 너 요즘 좀 심각하더라. 그의 말에 겨우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마저 금방 사라졌다. 지은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저녁 강도훈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 저녁에 한잔 어때?
내 얼굴 상태가 장난 아니라서 말이야. 그는 말로는 위로를 건넸지만 어딘가 모르게 내 반응을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땐 그 시선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덧붙였다. 근데 말이야, 이미 여자가 그 정도로 마음먹은 거면 다시 잡는 건 무의미할 수도 있어. 잡아봤자 더 상처만 남을걸. 나는 맥주잔을 천천히 굴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소용없다고요? 지윤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고 나는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말한다. 포기하라고,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쉽게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의 전부였다.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다.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그녀였다.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끝내자고 말하면 나는 정말 아무 말 없이 그걸 받아들여야 했던 걸까? 내가 바라는 건 내가 다시 힘내는 거야. 다음엔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강도우는 그렇게 말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내가 소개팅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줄게. 술 한잔하면서 확 풀고 가자고. 소개팅이요? 나는 되물었다. 어디선가 낯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말이 농담이라 믿고 싶었다. 지금 여자한테 목말라 있잖아. 그의 말이 귀에 그대로 박혔다.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지윤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빈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왜 그렇게 떠났을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 흔한 다툼 한 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무리하라는 말만 남긴 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 말을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는 결국 그녀가 따로 살고 있다는 집을 직접 찾아갔다. 서울 양천구 조용한 주택가 골목 한가운데 그녀가 머문다는 다세대 주택이 서 있었다. 외관은 새 아파트처럼 말끔했고 창문엔 정리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싱글이 살기엔 꽤 넓은 공간. 왠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느낌이었다. 단순한 별거가 아니라 그녀가 계획한 이사였던 걸까?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지윤이 나타났다. 왜 왔어?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별거 후 처음 마주한 얼굴.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낯선 사람을 대하듯 냉정했다. 내가 알던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할 말이 있어.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은 한숨을 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들어와. 집 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정돈돼 있었다. 밥솥, 접시, 소파, 수납장, 화분. 그녀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아 있었고 며칠이 아닌 몇 달은 살아온 듯한 생활감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곳은 임시가 아니라 그녀의 새 삶이었다.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엔 흔들림도 감정도 없었다. 응. 이미 마음 정했어. 그런데 이유는 뭐야? 우린 평범하게 잘 지냈잖아. 갑자기 왜?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 넌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난 너는 같이 살 수 없어.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안에서 억눌러 온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걸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소리가 저절로 커졌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그 후 그녀는 마치 심호흡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임신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공기의 흠조차 사라진 듯 느껴졌다. 뭐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박또박 다시 말했다. 임신했다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갈라졌다.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내 아이야? 지우는 시선을 피했다. 말이 없었다. 그게 대답이었다. 누구? 아이야. 입술이 타들어가듯 떨렸다. 내 안에서 마른 비명이 울렸다.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미안해. 그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했다. 분노, 슬픔,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왔다. 누군데? 대체 누구 아이냐고. 나는 고함을 지르듯 외쳤지만 지우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나가줘. 다신 여기 오지 마. 그 말은 차디찬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갑고 더 이상 나와 아무 감정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몸이 돌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하지만 지우는 그런 나를 바라보며 단 한 발자국도 허락하지 않았다. 말도 표정도 없이 그저 시선 하나로 나를 밀어냈다. 그 시선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무겁고 선명하게 들렸다. 쾅! 그 단단한 소리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그대로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은 새하얗고 가슴은 꺼져 내리는 듯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지우는 임신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그 사실이 차곡차곡 머릿속에서 정리되자 숨이 막혔다. 가슴속 어딘가가 조여들었고 곧 터질 듯한 고통이 심장을 짓눌렀다. 나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건물을 빠져나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귀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맴돌았다. 미안해. 그녀가 했던 마지막 말.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배신당한 건 나인데 왜 내가 이렇게 초라해야 하지?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공간은 한층 더 낯설게 느껴졌다. 문을 닫는 순간 다시 한번 깊은 공허감이 나를 집어삼켰다. 거실 식탁에 앉아 결혼 초에 찍은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순간은 허상이었다. 웃기지도 않네. 나는 낮게 중얼이며 사진을 뒤집었다. 뒤집힌 사진 너머로 지금 내 삶도 함께 뒤집힌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강도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 내일 소개팅이다. 넌 무조건 나와. 소개팅?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처져 있을 거냐. 여자라도 하나 꼬셔서 확 잊어버려. 기분 전환 좀 해라. 휴대폰을 든 채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 웃을 수 있을까? 하지만 뭔가에라도 기대고 싶었다. 이대로 무너지면 정말 끝일 것 같았다. 알겠어. 갈게. 다음 날 저녁 정해진 호프집에 도착했다. 가게 안은 벌써 시끌벅적했고 강도훈과 몇몇 동료들, 그리고 그가 불렀다는 여자들이 술잔을 들고 웃고 있었다. 왔네. 정연우. 오늘은 마셔. 그냥 마셔. 그는 익숙한 미소로 잔을 내밀었다. 나는 말없이 그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맥주의 쓴맛은 오히려 반가웠다. 지금의 내 마음을 닮아 있었으니까. 오, 벌써 기세가 장난 아닌데? 그의 농담에 모두 웃었지만 나는 웃지 못했다. 내 안은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였다. 지훈이 임신했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이인지조차 알 수 없다. 아니, 알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확인할 용기도 없었다. 하지만 미치도록 알고 싶었다. 나는 잔을 비우고 또 비웠다. 어떤 감정도 가라앉지 않았지만 마시는 행위만이 지금의 나를 잠시 덮어주는 듯했다. 야야, 너무 마시는 거 아니야? 옆자리의 동료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나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웃음은 가짜였고 표정도 마음과는 전혀 닿아 있지 않았다. 그때였다. 강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그가 떠난 자리 위엔 스마트폰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던 순간 그의 폰 화면이 깜빡이며 알림 하나를 띄웠다. 서지훈 우리 아기 이름 어떻게 할까? 나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다. 잠시 후 강도훈의 스마트폰 화면이 깜빡이며 알림이 떴다. 서지훈 우리 아기 이름 어떻게 할까? 손이 멈췄다. 숨도 멎었다. 눈을 의심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메시지엔 분명히 서지윤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아래로 넘기자 이어지는 대화가 펼쳐졌다. 서지윤 정현우는 아직 몰라. 강도훈, 응. 걘 원래 둔하잖아. 처음 나한테 상담하러 왔을 땐 진짜 불쌍해서 웃음이 나더라. 근데 이제 곧 들킬지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숨이 목에 걸리고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이건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그 끔찍한 현실이 내 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지윤과 강도훈. 내가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기다려 했던 사람들. 그들이 내 뒤에서 나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귀 안쪽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강도훈의 화면에 떠있는 그 메시지를 사진으로 남겼다. 증거. 그가 나를 배신했다는 증거였다. 분노가 서서히, 하지만 거세게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손이 떨렸고 이성이 날아갔다. 그 순간 강도훈이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나는 폰을 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야, 강도훈.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장난하지 마. 이 자식아. 탁. 나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3개 내리쳤다. 맥주잔이 엎어지고 술이 튀었다. 시끌벅적하던 호프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야야, 정현우,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래? 강도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나는 이미 그의 앞까지 다가가 있었다. 그의 옷깃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속을 털어놨는데. 술도 같이 마시고 조언도 듣고.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냐? 그의 얼굴빛이 급속도로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진정 좀 해봐. 그가 당황해하며 말을 얼버무렸지만 나는 더 크게 외쳤다. 서지윤이랑 나눈 그 더러운 메시지들. 전부 봤어. 순식간에 주변이 웅성거렸다. 동료들이 급히 다가와 나를 말리기 시작했다. 야야, 진정해. 현우야,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어. 진짜 큰일 나. 하지만 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내 눈엔 그 인간 하나만 보였다. 테이블 위엔 술에 젖은 강도훈의 휴대폰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뭐라 말을 하려 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거짓말을 덧붙일 여유조차 없어 보였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천천히 주먹을 들었다. 너 같은 놈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역겨워. 그 순간 옆에 있던 이준서가 내 팔을 세차게 붙잡았다. 하지마, 현우야. 여기서 이러면 너만 손해야. 진짜야. 지금 당장 나. 나는 윽박질렀지만 이미 몇 명의 동료들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가게 사장도 다가와 당황한 얼굴로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강제로 분리됐다. 강도훈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진짜 너 술 많이 마셨나 보다. 왜 이래, 갑자기. 하지만 그의 눈엔 분명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이건 끝이다. 이제 나의 싸움이 시작된다. 강도훈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진짜 술 많이 마셨네. 왜 이래, 갑자기.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입가의 웃음과 달리 분명한 두려움이 어른거렸다. 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조용히 말했다. 기억해. 곧 연락할 거야. 넌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 가게 문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다. 술 기운은 습삭하셨고 가슴속 분노만이 뜨겁게 타올랐다. 마음속에 선 같은 단어만 되풀이됐다. 불쌍해서 웃겼다. 그 문장이 칼처럼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내가 털어놨던 고민, 내 고통,
내 절망을 그들은 하나같이 비웃고 이용했다. 지윤, 강도훈, 이제는 두 사람 모두 똑같이 혐오스러웠다. 만약 그 자리에서 손을 올렸다면 경찰서에서 아침을 맞이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샷으로 남겨둔 메시지들을 바라봤다. 증거는 있다. 이제 남은 건 이걸 어떻게 무기로 만들 것이냐였다. 그때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변호사.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음을 다잡고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김상혁 변호사.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 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줬다. 그는 화면을 천천히 훑은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상당히 명백하네요. 아내분과 불륜 상대가 대화를 통해 내연 관계를 암시하고 있고 당신에 대한 조롱성 언급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 정도면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은 1천에서 3천만 원 선이지만 이번 케이스는 가정 파탄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정황이 명확하므로 그 이상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상대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경고장을 발송하겠습니다. 상대 반응을 본 뒤 민사로 갈지 형사까지 고려할지 정하죠. 강도훈이라면 잡아떼겠죠. 그렇다면 더 좋은 기회입니다. 거짓 해명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망설임은 없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며칠 후 강도훈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되었다. 그 사실은 뜻밖에도 이준서를 통해 전해졌다. 야, 현우야. 회사 완전 뒤집혔어. 강도훈 건 때문에 지금 분위기 난리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뭐가 어떻게 됐는데? 이준서는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다. 강도훈 상사한테 오해다. 사생활이다 하면서 계속 부인하더라. 근데 이미애식 날 너희 둘 사이일 다들 알고 있었거든. 너한테 조언하던 것도 기억하고 게다가 내가 테이블 엎은 날 이후로는 아무도 믿질 않아. 결국 회사 측은 사안을 조직 내 질서와 신뢰 훼손으로 판단해 강도훈을 다른 부서로 강제 전보시켰다. 더 이상 나와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뱉었다. 통쾌하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이 깨어지기 시작한 건 단지 겉껍질. 진짜 무너져야 할 건 그들의 거짓된 관계였다. 그날 밤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김상혁 변호사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다. 정현우 씨, 강도훈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무시할 수 없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역시나 예상대로입니다. 불륜 사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떨궜다. 예상했던 답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확보한 증거가 분명하니 충분히 싸움은 가능합니다. 상대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말없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지윤의 표정, 강도훈의 웃음, 맥주잔 너머로 보였던 그들의 조롱. 여기서 멈춘다면 난 다시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입을 열었다. 네, 재판이든 뭐든 끝까지 갑니다. 완전히 박살내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무겁게 몸을 소파에 내던졌다. 숨이 가빠졌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손끝이 싸늘했다. 그 순간 눈길이 자연스럽게 거실 선반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직도 지윤과 함께 웃고 있던 결혼 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햇살 좋은 날 두 사람이 웃고 있던 그 프레임. 한때는 매일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던 사진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진을 손에 들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유리의 감촉. 이젠 아무 의미도 없었다. 쾅! 나는 주저없이 액자를 바닥에 던졌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다. 파편들이 튀어 마치 내 속에 남은 감정까지 찔러오는 듯 아팠다. 그 소리는 나의 마지막 미련이 끊기는 소리였다. 그 순간 난 깨달았다. 이젠 되돌릴 수도 되돌아가고 싶지도 않다. 부서진 유리 조각들 사이로 여전히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이 엎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밟지 않기 위해 발을 멈추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기억들을 산산이 짓밟아버린 기분이었다. 이젠 끝났구나. 작게 중얼이며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마침내 진짜로 놓을 준비가 된 거였다. 며칠 뒤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다시 나를 찾았다. 이번엔 강도훈 측 변호사와의 대면이 예정되어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양쪽의 법률 대리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내 맞은편에는 강도훈 측 변호사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눈을 마주쳤다. 저희 의뢰인 강도훈 씨는 불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대본을 읽듯 감정 없이 말을 이어갔다. 지윤 씨와는 단지 친한 직장 동료였을 뿐이고 카카오톡 대화는 사적인 유머 수준의 농담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게 농담이라면 이 세상 모든 불륜도 농담이겠네요. 정현우 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스크린샷만으로는 법적으로 내연관계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에는 응할 수 없으며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이해는 됐다. 시간을 끌려는 수법, 방어를 위한 전략. 하지만 나는 더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좋습니다. 재판으로 갑시다. 내 말에 김 변호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혹은 구체적인 메시지, 증언자 등 법정에서 직접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먹을 쥐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내겠습니다. 이제 게임은 완전히 바뀌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분노가 아니라 전략으로 그들의 거짓말 하나하나를 진실로 조각내는 싸움. 나는 시작하려 했다. 정확하고 잔인하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조용한 거실 소파에 앉았다. 모든 불이 꺼진 집 안은 마치 내가 잊고 싶어하는 과거를 웅크리고 기다리는 듯했다. 주먹을 쥔 채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지윤의 SNS를 열었다. 그녀의 계정에는 최근 게시물이 거의 없었다. 그저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화면을 아래로 넘겼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사진 하나. 결혼식 단체 사진.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지윤의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강도훈이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다. 지윤 옆에서 마치 가족처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나는 숨을 멈췄다. 혹시 그때부터였을까? 이미 나는 속고 있었던 걸까? 생각할수록 가슴속 어딘가에서 분노가 뜨겁게 솟아올랐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담한 허탈감이 밀려왔다.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를 두고 거짓을 쌓아왔던 걸까? 그때였다. 띵.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서지훈, 나 얘기 좀 하고 싶어. 지윤이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마침내 마주할 순간이 왔다는 직감만이 스쳤다. 다음날 지윤이 정한 카페에 도착했다. 커다란 유리창으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지윤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오랜만에 본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 밑엔 어두운 그림자, 입꼬리엔 지친 기색이 서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의례적인 인사도 없이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따뜻한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쥔 채 오랫동안 말없이 눈을 깔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작게 입을 열었다. 소송,
안 했으면 해. 내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순간적으로 온갖 생각이 스쳤지만 나는 차분하게 되물었다. 무슨 뜻이야?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훈 씨가 회사에서 곤란해지고 있어. 이 이상 일이 커지는 건 나도 원치 않아. 나는 그 말에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지우는 입술을 꼭 깨물며 말했다. 부탁이야. 위자료는 내가 낼게. 이번엔 내가 놀랄 차례였다. 눈을 가늘게 뜬 채 다시 물었다. 결국 합의하고 싶단 얘기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까진 안 갔으면 해.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 나는 비웃음을 삼키며 말했다. 참 편하네.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이제 와서 돈으로 끝내겠다고? 그녀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진짜 분노하는 건 내가 날 속였다는 거야. 그리고 강도훈이 날 웃으면서 바보 취급했다는 거.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조용한 카페 안. 내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렸다. 지우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 후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알겠어. 짧은 대답만을 남긴 채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그리고 손에 들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식은 커피는 쓰디썼고 그 맛은 이상하리만큼 익숙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 싸움이다. 카페를 나서는 지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 나름의 마무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에겐 그 어떤 의미도 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편의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김상혁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비됐습니다. 재판 진행해 주세요. 지윤이 말했던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나도 정리하고 싶어. 그 말은 어쩌면 그녀 나름의 책임지는 태도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 그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편의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다. 휴대폰을 열어 김상혁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재판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다. 진행해 주세요. 재판 절차가 시작되자 내 일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강도훈의 부서 이동이 공식화됐고 회사에서 그의 모습은 사라졌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진짜 불륜이었대. 와, 아내 임신까지 엮였다며? 이건 뭐 드라마도 아니고. 사람들의 입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일만 했다. 그가 사라진 작업장은 이전보다 조금 덜 답답했다. 조금 더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이준서가 다가왔다. 야, 조금은 괜찮아졌냐?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글쎄, 강도훈이 없으니 분노는 좀 사라졌는데 허전함은 아직 있어. 그래도 끝났잖아. 그의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나가는 게 맞았다. 몇 달 후 재판이 열렸다. 강도훈 측은 끝까지 불륜을 부인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지윤의 발언, 회사 동료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판결은 내려졌다. 피고 강도훈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이 인정된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나는 가슴 한구석이 아주 조금 가볍게 풀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선반엔 여전히 깨진 채로 남아있는 사진 액자가 있었다. 지윤과의 과거가 담긴 사진. 나는 그것을 조용히 손에 들고 말없이 쓰레기통에 넣었다. 더 이상 돌아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은 신기할 만큼 평온해졌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창가 틈으로 스며드는 햇빛이 오늘따라 조금 더 눈부셨다. 나는 작게 중얼였다. 가보자.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진짜 내 인생이 지금부터.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